네, 안녕하세요. 숙명아동청소년상담센터의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 지도 중에서 도병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훔치는 행동들을 보이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기가 보통은 이제 어린 시절로 본다면 한 5, 6세부터 또 청소년기 또 성인기에도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뭐가 꼭 필요해서 무언가를 훔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잘못된 습관, 잘못된 쾌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도벽 현상이 일어나는가 좀 알아보고 이런 행동들이 나왔을 때 아동 청소년기에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벽을 보이는 아이들의 특징을 봤더니 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소유욕,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지 않으면 그게 이제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원하는 것들을 할 때까지 이제 이런 그 욕구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소유욕 같은 것은 이제 욕구 조절 문제랑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소유욕이 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잘 다음 기회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기할 수 있는가, 참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동기 또는 이제 청소년기의 그런 어떤 어린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아주 즉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과감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이거를 몰래 했는데 들키지 않은 것에서 오는, 몰래 훔쳤는데 그것이 발각되지 않은 거에서 오는 그 묘한 쾌감,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유욕구의 문제 또는 조절 문제 때문에 아동기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훔쳤는데 그런 것들을 훔쳤을 때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런 도벽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 도벽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몰래 하는 거, 거짓말의 넓은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문제들을 가정 안에서 이제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해서 적절한 가정 내에서의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는 주제들로 이것이 등장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이제 문방구 같은 데에서 아이들이 그 많은 펜들, 내가 갖고 싶은 어떤 학용품 중에 하나를 슬쩍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엄마가 사준 적이 없고 우리 어머니가 지도한 적이 없는 것들이 이제 가방에서 나왔을 때 아이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이 친구가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랬냐라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님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친구들이 줬을 때 생일 이런 거 어떤 공식적인 거 이런 거 아니고 친구들한테 뭘 이렇게 주고 그런 걸 받아오고 이러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어머니께서 그것을 그 아이한테 확인하는 작업들도 또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우야무야 줬나 보다라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것이 이렇게 맨 처음에 작은 것들로 시작됐을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아이가 더 어린 시절에 이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는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조절의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운전을 할 때도 이런 뭐 속도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신호 위반과 관련된 카메라가 전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정직하게 그 규칙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조절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케어를 한다든지 이제 제재가 가해진다는 그런 어떤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바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죠. 성인도 그러한데 아동은 더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적절한 지도,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이제 알고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이 집에서 자꾸 돈을 훔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 돈을 훔치기가 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왜냐면 어머니도 이제 막 좀 직장도 다니시고 많이 일상이 분주하신 분이라 사실은 이렇게 살림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돈도 현금도 뭐 이렇게 장 봤다가 남은 돈 있으면 막 식탁 위에도 있고, 어머니 코트, 바바리, 뭐 가디건 주머니에는 항상 뭐 5천 원이든 1,000원이든 500원이든 돈이 쓰다 남은 돈이 들어가 있고, 안방에 뭐 화장대 위에는 상품권도 있고, 또 돈봉투도 있고, 서랍장 안에도 뭐가 있고.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항상 지갑 또는 핸드백 안에만 무언가를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뭐 잔돈, 푼돈이 이렇게 막 널려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거 뭐 이 많은 것 중에 하나 500원, 맨 처음에 500원 가져가서 뭘 사 먹었는데 엄마한테 들키지 않았어요. 1,000원짜리 가져가서 또 뭐 사 먹어 보니까 또 들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주머니 안에 있는 5,000원짜리, 또 봉투 안에 있는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날 때부터 뭐 이렇게 도벽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가 나온다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케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어머님들을 이제 상담을 할 때 집안에 있는 모든 현금,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지갑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달라고 해도 문제는 엄마도 그게 관리가 안 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정리한다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곳저곳에 쓰다 남은 돈을 자꾸 주머니에 쓱쓱 집어넣는 자신의 어른의 버릇을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벽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 안에서는 이제 경계의 문제이고, 어떤 규칙을 얼마나 준수하는가,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잘 조절하고 준행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도덕성은 발달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정 지도라든지 아니면 양심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어떤 훈육이 충분히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은 이 도덕적인 인식이 저절로 밥 먹으면 키가 자라듯이 그렇게 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을 좀 이렇게 인식시킬 수 있는 가정 교육이라든지 또 훈육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그런 기회들이 부재했다는 것도 도벽 문제를 일으키는데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만 다가가기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거든요. 이런 어떤 행동 문제들이 자라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고, 또 아이가 이제 이런 훔친 물건에 대해서 부모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대하면 아이가 이것을 되게 부끄럽게 여길까 하여 그냥 우야무야 넘어간 것들이 이런 어떤, 맨 처음에는 남의 것들을 몰래 가져가는 거에 대해 떨리는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점점 이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고 빈번해지면 이제는 전혀 양심의 거리낌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식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심리적인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열등감. 여러분이 이게 무슨 도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열등감이나 애정 부족이 도벽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입양하는 아이들, 입양되어진 아이들을 상담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친부모가 아닌 이제 계부모와 사는, 예전에는 왜 아들 낳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씨바지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모님이 성인이 됐는데도 이런 어떤 물질 문제를 본인이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상담을 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인에 대한 상담이지만 아동기의 어떤 행동 형성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상담하는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신에 대한 어떤 양육자의 온전한 사랑이라든지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자신의 것을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에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멋지게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허황되게,
또 사치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가정 안에서 오픈하지 않고 이제 비밀 입양을 한, 그러니까는 이 아이한테는 너가 입양 아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한 적이 없는 부모와 자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자꾸 이 문방구에서 액세서리를 훔쳐요. 그래서 그 액세서리를 자꾸 이렇게 목걸이, 뭐 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부모님이 사주는 경우들도 많고, 또 어떤 거는 또 본인이 훔쳐가지고 가져온 것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훔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는 사주려고 하죠. 그리고 정해진 어떤 요일이나 시간에만 아이한테 이렇게 가서 사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도 이 아이의 도병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애정결핍의 문제, 또는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 이게 출생 배경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거에서 온다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알게 되셨죠. 이 아이는 한 번도 자신이 이제 입양된 아이라는 것들을 누구로부터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제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것들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것,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어떤 그 정체감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표현을 하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의 집에, 타인의 집에 몰래 살금살금 들어오는 그런 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이 깜짝 놀라셨는데, 그런 어떤 열등감이나 애정 결핍이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비축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특징을 또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까? 특히 애정 결핍, 내가 이 아이한테 정서적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을 좀 줄 필요가 있는데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기나 과시욕구가 있을 때 이게 나는 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본인이 다 구비할 수 없으면 훔쳐서라도 그것을 구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특히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시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자기를 인식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많이 주목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특별히 자기를 더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좀 있어 보이게 꾸미려고 하는 욕구들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와 과시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것을, 자신의 욕구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 안에서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이걸 뭐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뭔가 우월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사회와 질서에 대한 어떤 반항심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욕구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이제 그 왜 도망자의 그 쾌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어떤 그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해냈을 때 오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도 건강하지 않은 감정이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뭐 다음 주제에 우리가 거짓말을 또 다루기도 하겠지만, 이 도벽과 같은 주제라든지 거짓말과 같은 주제 같은 경우에 그것이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는 주제가 됐을 때 우리 그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온전히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도벽 문제를 지도를 할 때 일단은 훔치는 행동, 이거 아주 사소한 거, 뭐 지우개 하나, 연필 한 자루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버리고 그것을 그냥 두면 정말 반할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런 문제 행동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지속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는데 이제 점점 그 금액도 또 횟수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도벽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 요즘 왜 청소년들이 화장하잖아요. 이게 그 화장품 파는 그런 멀티샵에 가서 그냥 하나씩 뭐 틴트, 또 이런 그 뭐 메이크업 베이스 또는 핸드크림 이런 것들을, 그냥 립밤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갖고 싶을 때 그냥 가지고 오는 거죠. 집에 사실은 립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틴트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는 이런 새 제품, 새로운 컬러 이거를 또 하고 싶고 부모는 안 사줄 것이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시도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민감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아이 이거 뭔가 요즘 이상한데 또는 내가 이거 사준 적 없는데 저런 걸 쓰네 이런 것들을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인식을 하시는 분이면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그것이 집에 이렇게 쌓이도록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뭐 CCTV에 그게 이렇게 촬영이 됐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매장에서 이 아이의 행동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해서 역으로 가정으로 그것이 통지가 되니까 문제가 너무 커진 다음에 이걸 해결하느라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양육자들의 이런 뭔가 불감증, 이렇게 무감각함 이런 것들도 아이를 지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이의 문제 행동들을 이 초반에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더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소지품 같은 것들도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앞서서 또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리고 한 번씩 쭉 집 정리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겠죠.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이거 내가 안 사준 거고, 그리고 나는 용돈을 이렇게 제한되게 줬었는데,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뭐 생일 선물이랍시고 이렇게 막 받아왔다고 한다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분명하게 이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정말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해야지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다시 그 문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어른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끔한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나 맞아. 내가 여기다가 불법 주차했더니 제 맘에 딱지 쪘잖아. 7만 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경험했을 때 좀 더 주의하는 것 같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문방구에서 훔쳐온 물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제가 많이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훔쳐온 물건은 이 아이가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뭐 뚜껑 열었는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훔쳐온 것들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훔쳐온 물건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그건 다 이건 너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뭐 버리든 나중에 또 이 아이가 충분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나중에 하나씩 점진적으로 다시 돌려주든 하든 여하튼 부모님이 일단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제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온 물건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물건들을 이제 뭐 가서 문방구다. 그럼 문방구에 가서 걔가 얼마짜리인지 우리 아이가 이거 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갖고 와서 이제 다시 지불을 하고 제대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드리고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또 부탁을 드리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오는 시간이 좋겠고요. 친구네 집에서 그걸 갖고 왔을 때에는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 그게 좀 창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너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한테 그렇게 했을 때도 사과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이거 엄마한테 또 알려드려서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너가 이거 친구한테 주면서 나 이거 너희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쓰다가 갖고 왔는데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아이가 그것을 이제 돌려주는 방법, 또 이렇게 훔쳐온 물건은 돌려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매장에서 막 갖고 온 거 이런 것들도 내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린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아이가 조금은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함부로 누군가를 의심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거짓말하는 거 보고 이렇게 물건 훔친 거 보면 사실 어린 나이일수록 너무나 빤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의심하거나 특정 아이를 너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는 좀 행동이 그런 식이니까 이렇게 특히 가정보다는 이제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학교 같은 곳에서는 이제 좀 덤벙덤벙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주의를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일단은 그 물건은 쓸 수 없어 이런 결과가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또는 그 변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른이 좋은 샘플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물건, 자신의 공간에 대한 적절한 이제 경계선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그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제 어린이집 또는 이제 유치원 같은 데를 이용하는 경우에 또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이제 공동 물건을 쓰는 게 요즘 안 좋다고 생각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로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용품들을 개인이 구비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참 적절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막 고아원들도 많고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시설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영역이 없어진다는 거. 공동생활이라는 거의 문제점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물건, 나만의 어떤 그 특정한 자기 영역이 없어진다는 건 사실은 그 건강한 정신 세계를 발달시키는 데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성 결핍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어떤 그 양육자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고 성장한다는 것도 시설 아이들의 문제점이긴 하겠지만 가장 우려됐던 것들 중에 또 한 가지가 건강한 어떤 그 정신 세계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것들 걱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 물건, 공동의 공간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바운더리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흔하게 같이 나눴어? 뭐 잘 나눠 먹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 지도하실 때 하시는데 과자 한 봉지를 사서 이렇게 나눠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서 부모님 이렇게 분배해서 주는 것들 어렸을 때 경험시키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뭐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네, 얘는 이제 뭐 중학생이니까 몇 조각 정도 먹으면 될 것 같고 얘는 초등학생이니까 몇 조각 먹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 그런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할 때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야 건드리지 마 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아이한테 경험시키는 거 좋겠죠. 같이 써 이런 것도 좋은데 언제는 너가 쓰고 언제는 너가 써.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써야 되는 시간에 피치 못하게 내가 좀 써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부탁해. 허락받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바운더리를 가르치는 가정 안에서의 충분한 그 훈육이 있을 때 도벽이라든지 남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이런 문제들 많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부모님도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도 지키지 못하고 했을 때 이 아이도 문제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도벽 문제 같은 아이들을 상담을 할 때 부모 상담을 많이 하는 이유도 부모님부터가 이 무너진 경계들을 잘 회복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훈육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일관성이 없고 혼선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중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훔치는 경우, 야, 나 되게 좀 뭐랄까, 용감하지. 사실 비행의 많은 것들이 친구들의 어떤 그 지지를 받으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아동, 그
훔치는 경우에 이런 잠재력이나 관심이나 흥미나 취미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용감한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훔치는 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좀 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민첩함을 좀 더 긍정적인 것들로 이렇게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이 감정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활동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 경험해 볼 수,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긍정적인 활동,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참다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이 아이를 건강하게 다시 한번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잘 훔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눈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조절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민첩하다는 또 공통적인 좋은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그런 민첩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또 되게 전략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는 게임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민첩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어떤 놀이들에 또 참여를 시키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이 아이들한테 좀 보통 이런 아이들이 운동 능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뭔가를 조정한다든지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보면서 아, 내가 되게 다른 부분에서 다른 감정의 유능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해본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적절한 어떤 삶의 패턴을 파악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집에 곳곳에 뭐 이런 그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 아주 곳곳에 뭔가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유혹들이나 여건들이 너무 많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아이를 지도하는 환경 자체에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이제 그 집안에 돈을 훔쳐서 상담실에 온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1, 2만 원이 아니고 아주 두둑한 돈. 어떻게 보면 뭐 어디 선생님께 드리기 위한 뭐 이렇게 학원 선생님 뭐 이런 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몇십만 원이 들어있는 그런 봉투가 안방에 있었는데 아이가 딱 봐도 이게 돈 봉투니까 봉투째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어디다 숨겨놓고 이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썼죠.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감이 있잖아요. 그 봉투는 없어졌고 아이들은 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하나가 자꾸 야금야금 엄마가 사주지도 않은 돈으로 뭔가를 자꾸 사고 쓰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가 그 봉투 봤냐 가져갔냐 했더니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고 아무리 소지품을 뒤져도 그 봉투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심증은 있는데 확증은 없고, 그래서 상담실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뭐 여러분도 들어보시니까 그 아이가 가져간 건 맞는데 어디다 숨겼는지 도무지 이실직고를 안 하니까 이실직고 할 때까지 부모가 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뭔가 스스로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너를 포함해서 여기서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어떤 거짓말, 제가 예전에 그 왜 김연아 선수가 이제 소치 올림픽 이렇게 갔을 때 사실 굉장히 잘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메달은 다른 사람이 이제 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잘했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최고로 잘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최고의 점수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옳게 바르게 점수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모두 노력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는 이거는 조금 부적절하지만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받아들이는 정직하지 않은 것들도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그렇지만 어떠한 거짓말은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 행동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그 사람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또는 반드시 내 것만 사용했냐 내 거 아닌 것도 사용했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완전히 명백히 옳은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지만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어떤 문제 행동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문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아이가 마치 우리는 아무런 그런 종류의 행동을 안 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했지만 종류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한 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문제 행동이 해결이 됐고 이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 엄마 아빠는 얼마나 잘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모님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아 그래 부모님도 문제 행동이 있고 어른들도 잘못된 지시를 할 때가 있어. 근데 뭔가 내가 하는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지도를 받아보려고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또는 여러분 가정 안에 이제 이런 끊임없는 도벽 문제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우리 아이도 또는 우리 그 주변의 그 아이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정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도벽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애정 결핍 두 번째는 집안에 좀 이렇게 좀 조급하게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성취 욕구랑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애정 결핍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보통 아까 그 입양아이 같이 계속해서 본인이 막 뭔가 액세서리를 막 이렇게 단다든지 갖고 싶은 걸 계속 자기한테 이렇게 비축하면서 이 마음의 내면의 허한 것들을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경우들이었다면 또 하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에 이런 이렇게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을 성취해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복권처럼 그냥 한 방에 무언가가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자신이 돈을 모아서 뭘 사거나 취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박에 뭘 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방법을 쓰는 그런 종류의 성격 패턴을 갖고 있는 엄마와 아빠와 가족 안에서 사실 아동계 도벽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나도 이게 차곡차곡 무언가를 모으고 차곡차곡 무언가를 해결해 가는 그런 점진적인 접근을 못하는 부모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런 문제가 엄마 아빠에게도 있다라고 할 때는 아이의 도벽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자신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도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